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제가 직접 제 소중한 파이코인을 추가로 락업하면서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알아낸 하나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산기 두드려본 그런 분석이 아니고요. 제 실제 자산을 걸고 직접 락업 비율을 바꾼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얻어낸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운 분석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걸 설명하면서도 마음이 좀 쓰리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한 그런 정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이 시행착오가 여러분께는 더 나은 전략을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오늘 그 모든 과정을 싹 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저의 눈물 나는 실험 과정, 이걸 먼저 공유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아주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숫자의 환상이 대체 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락업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네 번째, 이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실용적인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지 파이의 미래 로드맵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의 이 뼈아픈 실험에 대한 진실입니다. 사실 모든 건 아주 단순한 기대에서 출발했어요. 추가 락업을 하면 채굴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게 정말 눈물 나는 결과물이에요. 저도 당연히 더 높은 락업 보상률, 더 강력해진 채굴 부스터를 기대하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추가 락업 버튼을 눌렀거든요. 근데 결과는 제 기대랑은 정말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비용을 치르고 얻은 정보니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저랑 똑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딱 그거 하나로 모든 걸 솔직하게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졌던 믿음은 이거였어요. 가지고 있는 파이의 일부를 추가로 락업하면 전체 채굴 효율이 아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눈에 확 띄게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고통스러운 현실은요, 실제 영향은 예상보다 아주 훨씬 작았다는 겁니다. 이게 추가 락업을 결정하는 게 심리적으로는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은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요. 근데 경제적인 효율성, 그러니까 실제로 내 지갑에 더 쌓이는 파이의 양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미미하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앱 화면에 표시되는 그 화려한 보상률 숫자랑 나의 실제 총채굴 속도에 반영되는 진짜 효율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인식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숫자의 환상, 제가 이름 붙인 3.8%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숫자입니다. 제가 추가 락업을 하기 전에 락업 보상률이 1279.80%였어요. 그리고 추가 락업을 하고 나니까 이 수치가 1335.82%로 올랐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무려 56.02%포인트나 상승한 거예요. 이 숫자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56%나 올랐다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굉장히 매력적이고 당장이라도 추가 락업을 해야 할 것 같은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실의 숫자입니다. 제가 비싼 값을 치르고 얻어낸 결과죠. 추가 락업으로 인해서 제 전체 채굴 속도가 실제로 증가한 비율은 고작 3.79%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56.02%가 아니고요. 3.79%입니다. 앞서 봤던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있더니 초라한 진실을 딱 마주했을 때 저는 진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계산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우리의 총 채굴 부스터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잖아요. 파이오니어 보너스 100%랑 보안 서클 보너스 100%를 합친 기본 부스터 200%가 기본으로 깔려있고 여기에 락업 보상 부스터가 더해져서 최종 부스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제 경우를 보면 락업 전 총 부스터는 기본 200%에 기존 락업 보상 1279.8%를 더해서 1479.8%였어요. 추가 락업 후에는 기본 200%는 그대로고 새로운 락업 보상 1335.82%를 더해서 1535.82%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56.02%포인트라는 상승분은 이미 1479.8%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위에 그냥 살짝 얹어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1535.8이 나누기 1479.8, 여기서 1을 빼면 정확하게 3.79%가 나오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착시 효과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왼쪽에 하늘을 찌르듯이 길고 화려해 보이는 60.02%P라는 락업 보상률 증가분 막대 그래프,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3.79%의 실제 총 체불 속도 증가율 막대 그래프. 이게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죠. 부분의 극적인 변화가 전체에는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율 체감의 법칙, 쉽게 말해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데 여기서도 아주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시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이미 락업 보상률이 1200%를 훌쩍 넘는 이런 고구간에 있는 사람한테는 추가 락업이 전체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극히 미미해집니다. 비유하자면 이미 아주 달콤한 커피에 설탕 한 스푼 더 넣는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설탕은 맛을 완전히 바꾸지만 10번째 설탕은 넣는지 안 넣는지 차이도 거의 못 느끼잖아요. 딱 그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요. 실질적으로 락업 보상률이 약 900%에서 1000%를 넘어가는 구간부터 그 효율이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하고요. 1200% 이상은 확실히 효율이 많이 둔화된, 그러니까 가성비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망스러운 수학 계산 결과를 딱 보고 나니까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락업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이제 락업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락업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효율도 별로 안 오르는데 그럼 락업은 완전히 의미 없는 행동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이런 분석을 할 이유도 없었겠죠. 락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목적이랑 사용법을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이제 락업에 대한 관점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그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기존의 낡은 관점은 현재의 채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채굴되는 파이의 양을 단 0.1%라도 더 늘리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은 락업을 미래의 절대 수량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행위로 바라보는 겁니다. 즉, 미래의 파이의 가치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평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내가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수량을 저렴한 비용으로 미리 확보해두는 안전장치,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락업의 진정한 가치는요, 현재의 채굴 퍼센티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공격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에 파이 가격이 막 급등했을 때 그때 조금만 더 모아둘 걸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나의 최소 보유 수량을 지켜주는 방어적인 보험 전략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락업은 미래의 비싼 값을 치르고 파이를 다시 사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줄여주는 일종의 저가 매수 대체 수단인 셈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하면요. 우리는 이제 막연한 감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핵심 보유 자산과 유동성 기회자금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파이 포트폴리오를 이 두 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바구니, 핵심 보유 자산은 장기적인 미래 가치 상승을 굳게 믿고 락업으로 단단히 묶어두는 물량입니다. 이건 파이의 미래 가격에 대한 나의 믿음이자 베팅인 거죠. 반면에 두 번째 바구니, 유동성 기회자금은 락업하지 않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해두는 물량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파이 생태계에는 런치패드, 새로운 DF 투자, NFT 마켓, 여러 생태계 이벤트 등등 우리의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기회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총알, 그게 바로 이 유동성 기회 자금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하에서 최적의 전략은 더 이상 무조건 최대 락업, 최대 기간, 이게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 수량을 확보하는 것과 당장 눈앞에 펼쳐질 현재의 기회를 잡기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사이에서 나 자신만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락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핵심 자산 대유동자금 전략, 즉 이 균형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이 생태계가 바로 그 기회들이 펼쳐질 본격적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 로드맵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공식 공지에 기반한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우리의 기본 채굴 보상이랑 일부 확정된 노드 보상 같은 것들이 지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차 마이그레이션. 이거의 핵심은 공식 발표에 따르면 KYC를 완료한 레퍼럴 팀 보너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노드 보상의 대규모 지급은 이번 2차 마이그레이션의 핵심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계획이죠. 코어팀은 앞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형태로 정기적인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노드 보상을 포함한 모든 나머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생태계가 이제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런 로드맵은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기술적인 발전이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미 V20.2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의 기초 공사는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V23 수준의 프로토콜은 스텔라의 로드맵을 기준으로 볼 때 병렬 처리라는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확장성과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병렬 처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차선을 지금 1차선에서 갑자기 8차선으로 쫙 넓히는 거랑 같아요.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걸 넘어서 네트워크가 훨씬 더 복잡하고 빈번한 작업을 안정적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정기적인 보상 지급 같은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명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차 마이그레이션은 KYC 인증을 마친 레퍼럴 보너스가 중심이었습니다. 둘째, 따라서 노드 보상은 이번 2차의 핵심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기다리셨다면 아직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셋째, 코어팀은 앞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보상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방향이에요. 넷째, 다만 이 정기 마이그레이션의 정확한 시작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V23과 같은 네트워크 성능 향상은 이러한 자동화된 정기 보상 지급의 미래를 기술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파이 생태계 참여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채굴 버튼만 누르는 수동적인 채굴자 마이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생태계 안에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할지 고민하는 능동적인 전략가, 스트래티지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단순히 채굴 퍼센티지를 극대화하는 것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용할 것인가라는 더 고차원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락업 비율이 몇 %지? 이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진짜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유동성, 여러분의 총알은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파이 생태계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